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이 안전은 가장 최우선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련한 세 가지 법안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또 선박안전법 개정안 이 세 가지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마 평생을 두고 올 한 해를 결코 잊으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세월호 참사 피해가 가장 심했던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올해를 보내시면서 느끼시는 감회랄까요? 어떤 느낌을 갖게 되셨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 그 문제가 머릿속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네.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또 가장 큰 희생을 일으킨 안산 지역 출신으로서 네. 희생자 가족분들 네. 그리고 우리 안산 시민들 국민들께 이런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지금 9분의 실종자가 아직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빨리 인양 결정을 하고 네. 그분들도 우리 곁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네.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까지 해봅니다. 네.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또 좀 멀긴 합니다만은 베링호에서 우리 선박 오룡호에 또 침몰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환기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다룰 내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그럼 재난 기본법에서 기존의 현행법에서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으셨겠죠? 우선 이걸 개정하게 된 건요.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참사 현장에 있는 이제 진도 팽목항을 달려갔었는데요. 네.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그 재난 현장이 이제 사고 현장은 물론 이제 수십 킬로 떨어진 바다입니다만 그걸 수습하는 이제 곳은 팽목항이라는 곳인데 그 팽목항 현장이 참으로 이 사고 수습을 다루는 현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게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또 질서도 잘 안 잡히고 현장 책임을 수습하는 여러 가지 우리 관리들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해서 이 재난 수습 과정에 이렇게 뭐가 문제가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관련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펴보고 그 결과로 이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26일에 발의가 됐으니까 그동안 아주 꼼꼼히 준비를 해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발생을 통해서 이 초동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우리가 또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현행법상에 명시된 재난 발생 지역 지자체장의 그 응급 조치 규정이 실효성이 없었던 그 이유와 더불어서 개정안 핵심 내용도 알려주시죠. 이 세월호 참사의 사고 수습 과정이 그 희생자 수도 많고 단순히 희생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장기간 특정 공간에 모여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오면서 이런 과정에서 그 과정도 역시 사고 수습의 일부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 그 부분은 현행법상 좀 미비한 점이 보여서 그 점을 좀 고치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사고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호, 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구호품이 필요한데 그 구호품이 우리 일단 확보하도록 법에는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
전국 각지에서 이 구호품을 이제 필요로 하다는 걸 느끼고 많은 국민들이 성품으로 보내줍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자체장이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무언가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예. 워낙 사고의 규모가 크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개정이 필요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개정안에서 그 추가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러니까 구호품을 확보하는 이제 내용은 있는데 네. 그 전국에서 몰려온 것을 그냥 받아놓고 잔뜩 주변에 쌓아놓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런. 필요한 것을 내주긴 하죠. 네. 근데 실제 또 필요한 그곳에 생활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예. 특히 또 식사 제공 예. 이런 것들은 그의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거나 또 막상 필요한 네. 필수품들은 잘 조달이 안 되고 저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확보만이 아니라 네. 그것을 제공하는 네. 역할까지 그 재난 관리하는 주체가 네네. 감당하도록 하는 것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확보와 제공을 추가해서 이제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이나 생활 필수품을 예. 또 확보하고 제공한 그렇죠. 제때제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간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네.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이나 또 위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긴 하지만 네. 그것이 임시 방편 내지는 그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아서 네.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을 해서 의료 서비스 문제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위생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응급 조치에 포함을 시켜서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된 것입니다. 하긴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장기간 계시다 보면은 2차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위생과 감염과 관련해서 예. 이렇게 신경을 쓰시겠다. 그렇죠. 그 자체도 2차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거기 그렇군요. 때문에요. 예. 네네. 자, 그럼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상당히 필요한 법안으로 느껴집니다만 처리 네. 전망도 밝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 우리 사회가 안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예. 또 이런 내용은 현장에서 또 직접 느껴보시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 다녀갔고 네.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이고요. 예. 그래서 잘 설명을 하면 취재 내용을 이해하시고 개정안에 우리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개할 법안 내용도 광범위하게 보면은 또 재난 예방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예. 법안인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 법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예, 우리 건설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건축할 당시에는 그 위험성 같은 게 별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근데 네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자연 재난 같은 걸 겪게 되면 그렇죠. 이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고는 또 뭐 벌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래서 그 안전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 단계에서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검증된 건설 자재 또는 부자재를 써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건설 부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점을 이번 개정안에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합니다만 이 건설자재 부재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설 과정에 들어가는 철근이라든가 또 콘크리트 네네. 또 뭐 벽돌 또 뭐 유리 뭐 이런 등등이 전체를 망라하는 거군요. 그렇죠. 건설 네. 관련 부자재죠. 그러면은 이 건설자재 부재의 안전검사나 뭐 품질 표시라든가 또 뭐 원산지 표시 규정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도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 부재는 네. 나름대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 담는 것은 수입해 들어오는 네. 건설 부자재 문제입니다. 그럼 그간에는 수입해 들어온 건설 부자재 관련해서 예,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거나 예.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까? 책임 소재는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또 저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예. 또 물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은 책임 소재는 뭐 나중에 문제고 예. 건설 과정에서 안전한 잘 검증된 자재나 부재를 써야만 네. 건축물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특히 수입해
수입해온 자재에 관해서 지금 관리 체계가 없어서 담은 내용은 수입해오는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고 네. 해야 되고 또 품질 관련 품질 표시.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네. 그 건설 자재나 부재가 사용될 때 네. 품질이 검증된 네.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네. 하고자 이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전의 기본이 될 텐데요. 건설-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어떤 예.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예, 처벌 네. 조항도 담았습니다. 네. 예.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네. 관련 이제 조항에 따라서 벌금이나 여러 처벌을 받도록 처벌 조항도 담았습니다. 벌금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안에 따라 좀 그런 그렇군요. 네. 자,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은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적어도 건설 자재 부재에 대해서 이거는 안전하다,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가 확실하다라는 인증을 갖고 출발하는 거니까 걱정을 하나는 던셈이 될 것 같은데요. 개정안의 실효성으로 기대하는 바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그 실효성은 이제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안전한 건물 속에서 활동하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네. 품질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용할 당시부터 네. 그 안전성이 최소한 그 담보되고 그 확인된 네.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해야만 안전한 건물을 짓고 나중에 사고에 대해서도 방지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표시 안 하거나 위반할 경우에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이게 써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어우,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라도 해야 할 정도로 이건 사안이 중대하다. 그렇습니다. 안전은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강조하신 특히 것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안전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소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벌금이 좀 많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제대로 없다. 하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저희 입법 데이트에서는 이제 3가지 법안을 다루는 일이 잘 드문 일인데 예. 다음 법안으로 얼른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이번 그 세월호 사건이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제 사실 중요한 기회를 잃었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놓쳤다는 그 안타까움이 국민 여러분 모두 가슴속에 있습니다만 그중 배에 비치되어 있던 구명보트가 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거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마지막 법안이 바로 이것과 관련돼 있군요. 예, 예, 선박 그렇습니다. 안전법 개정안. 예. 이거 발의하시게 된 배경 먼저 여쭤볼게요. 뭐 역시 뭐 이거 세월호 사건으로 역시. 이제 연유가 된 것인데요. 네. 특히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드러난 것이 선박에 대한 검사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그게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객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타고 다니는 이제 배인데 네. 거기에 대한 안전은 특별히 우리가 점검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위탁을 해서 해양수산부 해야 될 일을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위탁 기관이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검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네. 세월호 같은 참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객선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여객선만이 아니라 일반 배들도 그 생명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에 네.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통해서 대신 검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과 관련돼서는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 예. 배 갑자기 생각난 건 배 그 설령 배 오래 쓰고 덜 쓰고의 그 나이 제한을 좀 두는 건 없습니까? 이번에 그 오룡호 사건 얘기를 엊그제 보도를 접한 걸 들어보니까 사람으로 치면 한 80세가 넘는 정도의 나이의 배였다고 하기에. 예, 물론 그 배 설령 규정도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네네. 이번 개정안은 네. 그 검사의 주체를 국가로 해서 보다 더 책임감 있게 네. 국가가 안전에 대한 책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러니까 대형 선박은 한국 성급에서 네네. 검사를 하도록 위탁돼 있고 네. 소형 선박은 선박 안전기술공단에서 네네.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여객선은 모두 다 국가가 하고
일반 배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 은 국가가 직접 관리 검사를 해서 네네.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영국과 일본에서 뭐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객선의 규모와 상관없이 여객선은 몽땅 국가가 한다. 예. 일정 규모 이상은 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일단 선박안전 검사 대행 제도가 이제 대행하던 것을 국가가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정부가 할 일도 많아지고 또 이것 때문에 일자리 없어지는 회사들도 생길 것 같고요. 이거 글쎄요.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다 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역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안전 문제, 뭐 아까 오룡호 말씀도 하셨지만 네네. 역시 선박 안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대단히 높죠. 또 그동안 위탁된 업체들의 그 부실한 선박 검사가 사고의 또 원인이 됐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그런 그 공감 속에서 처리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네. 이 정부 입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입법 과정에서 정부 입장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혹시 이제 새롭게 준비 중이시거나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 입법 계획 있으시죠? 여전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입법을 준비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이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서 관련된 우리 법적 또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또 미비한 점들이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의원님께서 특별히 올 한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해 주셨고 힘이 드셨습니다. 게다가 이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에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현장에서 들으실 텐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런 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목소리가 들리죠. 또 새해에 또 많은 여러 문화권 또 여러 또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일을 해주셔야 될 텐데 가장 주의 깊게 듣고 계신 부분은 어떤 건가요? 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문화 관련 이제 입법도 하나 이제 재정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안산 지역 출신인데 안산에는 이제 전국의 시군 중에는 가장 많은 다문화 인구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현행 다문화 제도로는 뒷받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문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내지 지역에 그 다문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보는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라 그럽니까? 역시 이제 2세들도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보육이나 또는 교육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의 뭐 보육 시스템으로는 잘 그것이 그 담보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관련 법으로 그걸 보완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함께 잘 어울리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 정착한 다문화 국민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곳이 또 안산일 것 같은데요. 피부색 혹은 인종은 다르지만 잘만 기르면 훌륭한 우리 국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활발한 입법 활동 해주시면서 많은 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모시고 안전과 재난관리에 관련돼 있는 3가지 개정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